창덕궁에 가서 이 창덕궁의 이 집이 경복궁하고 다르잖아요. 산문이 일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옆으로 퍼져 버렸잖아요. 도남문으로 들어가서 기역자로 꺾어서 진선문 들어가서 니은자로 꺾고 인정문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일직선으로 해서 쫙 해서 가야 되는 것과 가다가 꺾어져서 또 간다는 거, 자금선 가봐요. 그 뭐 때문에 그걸 걸어가는지 이유 없이 한도 없이 걸어가잖아. 지겨울 정도로 걸어가. 그게 오는 사람 기죽이기 위한 그 위압적인 건축의 대표적인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창덕궁은 이 언덕자락을 기대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펼쳤어요. 그래서 창덕궁이 그렇게 인간적인 겁니다. 느낌이. 여기에 외전이 있고 여기에서 그 편전으로 사용했던 선정전이 있고 대조전 있는 중에 가서 보면 요 앞에 있는 희정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희정당은 나중에 순종이 일로 왔거든요. 아버님은 덕수궁에 오래 사시라고 덕수궁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대한제국에서 일로 와가지고 살면서 그 당시 자동차가 우리 들어와서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캐노피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어차고가 여기에 모셔져 있어요. 지금도 이게 남아 있어요. 이게 팔자가 여기가 본래는 임금님 만나러 가는 대신들 대기하던 빈청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엔 자동차 차고가 되더니 지금은 커피숍이 돼가지고 계속 거기는 뭐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지금 돼 있어요. 희정당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벽화가 있지만 벽화보다 훨씬 이 가구들 있죠. 그 당시 120년 전에 고급 가구들이에요. 메이플사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지금 덕수궁에 그 시간제로 내부 관람하잖아요. 거기 있는 것들은 100% 그 시대 걸로 복원을 하면서 없는 것은 그 영국에 있는 가구 회사에 주문했는데 그 가구 회사가 또 영국 IMF 때 망해버려 가지고 그 일부는 그냥 브로셔 보고서 만들었는데 좀 고급이고 이 대조전 경운각 이 희정당에 보면은 이 샹들리에에서부터 등들이 무쇠로 해갖고 만든 것들이 굉장히 모던합니다. 그 토카프궁 같은 데도 그렇고 윈저궁 집도 그렇고 우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우리 제한 관람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신법구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회랑으로 세 건물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세 건물 전부 다 멋진 벽화 1924년 그때에 우리 화가들의 솜씨에 의해서 막 탄생한 우리 근대미술 1세대의 청전 이상범, 묵로 이용우, 이당 김은호 이런 사람들이 20대에 그려졌던 대형 벽화들이 그대로 있고 거기에 있는 가구들, 고급 가구들은 서양 거가 들어와서 있던 거를 우리도 같이 체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뭐 하겠죠. 난 내가 준비하다가 결국은 나왔는데 지금도 문화재 개방한다면은 쌍심지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건 멍청한 생각이에요. 집은 사용해야지 보존되는 거야. 들어가지 않으면은 곰팡이 나고 썩어요. 그 당시에 이런 대형 벽화를 우리 손에 의해서 했다는 게 너무도 자랑스러워서 이 개관됐을 적에 신문 기사들이 전보다도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 힘에 의해서 옛날보다 더 멋있는 걸 지었다라는 거 아주 감격적으로 신문 기사를 쓰고 있어요. 멋있잖아요. 만물상하고 청석정 그림일 때. 이 후원으로 가기 전에 낙선제를 가는데 국마다 이제 서로 자기들의 영역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사실 낙선제는
창덕궁보다 창경궁에다가 주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창덕궁엔 연경당이 또 있잖아. 근데 창경궁에 들어와서 낙선제까지 주면 창경궁도 굉장히 관람 동선이 편안해지고 볼거리가 많고, 지금 창덕궁은 너무 많아가지고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띄워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낙선제는 헌종대왕이 새 왕자를 낳기 위해서 새 아내를 맞으면서 그분이 추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귀양살이에 알고 있는 추사한테 글씨 써보내라고 했을 정도니까. 소치 허련한테 그 신관호 대장을 시켜가지고 추사 작품을 갖고서 낙선제로 오라고 해서 그거 감상했던 게 소치실록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글씨도 추사를 그렇게 좋아해서 보소당 인존이라고 하는 그 도장,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불행히도 일찍 죽었어. 그래서 내가 살 새 집은 단청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사랑채, 고급 사랑채를 지었어요. 궁궐 안에 이런 사랑채가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는 신식 문화가 들어오는 때였거든요. 청나라의 신문물이 연암 박지원이고 추사 김정이고, 그래서 이 창살이나 주련 같은 데에 신식 문화가 반영되는데, 이게 낙선제에 있는 창살 몇 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궁궐에 왕실에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창살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그 미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냥 이거 그대로 해서 포장지로 해도 되고 그냥 이미 디자인 끝났잖아요. 완벽하게. 이게 이제 짱골라식 들어온 거지. 화려, 신식이죠. 멋있잖아요. 그것도. 낙선제에 있는 그 뒤쪽에 있는 화계 보면은 거짓말 같지만 화계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화계라고 하는 정원 형식은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그 이유가, 다른 데는 정원이라고 하면은 울타리 쳐놓고 그 안에다가 가공의 산을 만들어서 정원을 만들잖아요. 우리는 비탈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집을 지으니까 그 비탈을 처리를 해야 돼요. 어쨌든 그 토사가 나지 않게 벽을 처리해야 되는 거를, 그걸 돌계단으로 만들어서 꽃계단을 만든 게 화계예요. 그러니까 화계가 없으면은 뒤쪽에 있는 등에 기댄 뒷산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조전 화계가 그래서 유명한 거고, 경복궁의 아미산 화계가 그래서 좋은 거고, 낙선제 화계가 굉장히 다양한데, 문제는 저기에 심었던 꽃을 지금 우리가 재현을 못하고 있어요. 꼭 옛날식으로 할 이유는 없지만은 정원이 참 힘든 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그놈이 또 크잖아요. 거기다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 배색을 해서 하는 거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취향이 반영될 수뿐이 없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엔 이제 많이 미선나무니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잘못 심어 놓으면은 나무 뿌리가 그 화계의 석축을 밀잖아요. 그 모든 거를 고려한 것을 어쨌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문화재청에서 그 시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산흥에는 우리 야생 그 토종 정원수 관목들을 여러 가지를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